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가장 좋은 입지 아닐까? 오늘은 그 GTX 수혜 지역 관련해서 어떤 지역에 가면 투자를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잠깐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일반 지하철보다는 3배에서 4배 정도 빠른 아주 빠른 철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 철도인데 지하철 요금이 이제 7월 달부터 1,550원인가요? 그렇게 기본 요금이 된다고 하는데 한 2배 정도 일단 기본 요금이 비싸고요. 거리에 따라서도 요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기본 요금 보면 동탄에서 수서까지 한 4,450원, 한 4,5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 왕복으로 따지면 9,000원. 20일 기준으로 한 18만 원 정도 되겠네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시간, 그러니까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철도라는 특성이 좀 있죠. 철도는 역에 꼭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 주변으로 사시는 분들은 수혜를 받는데 그 역 주변이 아니고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마을버스인지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용하는 사람의 층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 M버스라고 하는데 광역버스죠. 그거보다는 35% 정도 비쌉니다. 신분당선보다도 비싸요. 그러면 물론 역 주변에 사신 분들은 이용하실 겁니다. 비싸더라도 이용하겠죠. 왜? 빨리 오니까. 저걸 갈아타서 다시 시간에 맞춰서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 시간에 아마 집 앞에서 광역버스 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갈아타는 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빨리 오는 거니까 좀 차별화돼 있다라는 건 인정하겠고 비싸다 싸다 이 부분은 개인별로 본인이 느끼는 가치가 조금씩 다르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노선별 특징, GTX A 노선이죠. 가장 핵심 노선이죠. 예, 동탄에서 수서 삼성을 지나서 서울역 저기 운정까지 가는 위로 아래로 중심인 서울역과 삼성을 둘 다 접근 가능한 그런 그 노선이다 보니까 GTX의 가장 핵심 노선 아니겠느냐라고 보입니다. GTX A 노선이 지하철 노선으로 보면 신분당선 내지는 9호선에 버금가는 아니면 2호선에 버금가는 그런 노선이다라고 저는 보여요. 선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 3월에 1차적으로 동탄에서 수서까지는 개통을 해요. 그리고 2027년 4월에 삼성역은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저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전 개통이 28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역에는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GBC라고 해서 그 현대자동차 사옥이 그때까지 준공이 해야 되는 거하고도 약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27년, 28년 개통은 지켜봐야 될 텐데 그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개통하는 노선은 저기서 큰 차이 없이 무난하게 개통하지 않을까. 24년 12월인데 25년 상반기라도 개통을 할 수 있겠죠. 완전 개통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GTX B 노선, 저 노선은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 주변에, 역 주변에 이제 그 생활하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저게 사업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청량리에서 마석으로 가는 열차들이 낮에 가서 보면 거의 텅텅 비어서 가잖아요. 지금도 사실 많이 평일에는 좀 이용객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노선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사업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B노선은 글쎄요. 저거는 좀 염려가 되는 노선이에요. 물론 서울역이나 용산, 여의도를 지나간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글쎄요. 좀 지켜보시자고요. C노선 아마 양재역 정도가 가장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왕십리는 별거 없을 것 같고요. 삼성역하고 양재역 정도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왜냐? 강남 접근성이 가장 좋고요. 사람들이 저기 수원에 계신 분도 아마 이제 양재 와서 놀게 되면 저쪽 상권들만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노선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경기도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계속 계실까? 머무를까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서울로 와서 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GTX의 노선들이 건물 투자에는 그렇게 경기도권이나 이런 지역에는 호재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중심 지역들 위주로 상권이 잘 발달되고 인프라가 발달되고 서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들로 다시 모이게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디로 오느냐, 뭐 여의도, 양재, 강남, 삼성 이런 지역들 위주로 다시 상권이 오히려 집약되고 집중화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길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상권이 오히려 서울하고 수도권 부동산 양극화를 좀 심화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경기도 외곽이나 수도권 외곽에 GTX 역사 주변으로 해서 건물 투자를 하신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 GTX가 들어오면 동탄 상권이 좋아지겠는가? 동탄역 주변으로 물론 상권이 형성될 수도 있죠. 필수적인 상권의 수요는 되겠지만, 동탄역에서 놀겠습니까? 삼성역 와서 놀겠죠. 저 같으면 삼성역 올 것 같아요. 그게 만나기가 좋거든요. 그럼 삼성역은 더 좋아지겠죠? 뭐 그런 어떤 효과를 좀 상상해 보시면서 건물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지역, 양재역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재역 GTX 복합 환승센터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저기는 그 여러 가지 개발 계획도 계획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역을 걸어서 가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신분당선도 지나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양재역이 미래 가치가 아주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양재역 주변으로 건물 투자하시는 거 여러분들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건물 투자 수혜 지역 여의도. 그런데 제가 여의도를 선정하면서도 많은 기회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의도 같은 경우는 대형 건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만한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여의도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지역 같은 경우는 향후 미래 가치도 풍부해요. 용산을 원효대교만 건너면 5분 내에 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금융 중심지잖아요. 여의도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뭐 삼성 이 부분은 뭐 지금 GBC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죠. 삼성역 주변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비싸다 이러는 거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자본력의 문제인데 지금은 어차피 수익률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희소 가치는 있다, 입지 가치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모두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워낙 자본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지금 건물 투자 매력도를 제가 몇 군데 지금 봤죠.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삼성, 여의도, 양재 이렇게 봤는데, 자본력에서 보면 100억 이하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양재역이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기 가장 좋은 입지 아닐까, 또 현실적인 입지 아닐까라고 판단이 돼요. 또 주거 쪽에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보시면 여의도 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쪽에서 재건축하는 단지들 시세 조정 받는 거 계속 보시고요.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보기에는 용산보다 오히려 여의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